제1장 돈, 너의 정체를 밝혀라.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를 살 때 꼭 필요한 돈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내용은 초등교과,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과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중등교과, 기술과 발명과 표준의 세계, 그리고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과 연계되어 있어요. 여기 작은 빨간색 클립이 하나 있어요. 이 클립 하나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캐나다인 칼 맥도널드는 클립으로 집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클립 하나로 물물 교환을 시작한 칼. 물고기 모양의 펜을 시작으로 물건을 바꾸고 또 바꾸면서 클립은 여행권으로 중고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유명세를 타면서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고 결국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이런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상대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상대도 내 물품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물품의 가치가 같지 않으면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일치하고 바꾸려는 물품의 가치가 같을 경우 비로소 교환이 이루어지죠. 돈이 있는 현대사회에 칼처럼 물물 교환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하는 일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인데요. 실제로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란 영화에서는 물물 교환을 하며 유럽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뤄지기도 했어요. 지금처럼 종이로 된 돈이 없었던 옛날에는 돈 대신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정말 궁금하다. 소로 물건을 사자. 소는 고기로 먹을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우유를 얻을 수도 있는 유용한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를 많이 가지길 원했는데요. 그래서 먼 옛날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소를 돈처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소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크고 무겁고 잔돈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조개랑 물건을 바꾸자. 태평양과 인도양 주변의 사람들은 조개 껍데기를 돈 대신 사용했습니다. 점박이 개오지라는 작은 희귀조개였는데요. 소와 달리 점박이 개오지는 옮기기도 쉽고 모아놓을 수도 있고 단단해서 잘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개 껍데기는 중국에서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소에서 돈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점박이 개오지는 깊은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가 없는 곳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금으로 월급을 줄게. 소금이 돈으로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에서 관리할 정도로 소금이 귀한 품목이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소금이 나는 지역이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소금이 돈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군사들에게 소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봉급과 병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소금을 가리키는 라틴어살에서 유래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소금 역시 옮기기 무겁고 물에 젖으면 녹아버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돈으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동전 줄게, 떡 하나 다오. 사람들은 금, 은, 구리와 같은 금속을 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을 녹여 동전 형태로 만들면 옮기기도 쉽고 가치가 일정하며 단단하고 보관할 수도 있었거든요. 최초의 동전은 기원전 2700년 전 리디아 왕국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금이나 은, 호박 같은 금속으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우유나 밀가루 등 일상용품을 사기에는 어려웠죠. 그래서 일상용품을 거래하기 위해 구리나 청동 등 가치가 낮은 금속으로도 동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이 사용되는 나라에서는 대체로 그 나라의 동전만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그러자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항구와 국경에서 상인들이 가진 금속 덩어리나 다른 지역의 동전을 그 지역의 동전으로 바꿔주었는데요. 환전상들은 사람들의 돈을 복원해주고 또 높은 이자를 붙여 빌려주기도 했어요. 동전과 함께 역사상 최초로 은행가들이 등장했던 거죠. 하지만 곧 동전의 단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금과 은, 구리 등 금속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도둑을 맞거나 가짜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동전을 종이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806년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종이돈은
단순히 동전으로 바꿔준다는 차용증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지폐의 탄생. 사실 처음에 사람들은 종이돈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값비싼 금과 은을 두고 종이를 사용하다니? 하지만 종이돈의 편리함을 안 나라에서 종이돈을 만들기 시작했고 세금을 종이돈으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초의 종이돈은 1690년 미국에서 매사추세츠에서 처음으로 발행되었는데요. 나라에서 종이돈을 관리하고 만들자 종이돈은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없었고 금이나 은처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종이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폐 또한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돈은 또 어떻게 바뀔까? 요즘 물건을 사고 지폐를 건네는 사람보다 신용카드를 내미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쉽게 결제가 가능하죠.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일보다 은행 온라인 계좌로 돈을 주고받는 일이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폐로 바꿀 수는 없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가상화폐는 친구들에게도 익숙할 거예요. 가상화폐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돈, 암호화폐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이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암호화폐인데요. 암호화폐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화폐의 발행과 유통 등의 가상화폐가 움직이는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구현해낸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아직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언젠가 이 암호화폐가 종이돈을 대신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정말? 돈의 형태가 바뀌어도 우리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돈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알아볼까요? 경제활동이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 소비하거나 사고 파는 활동 혹은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입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버스를 타는 것은 경제활동입니다. 털실로 목도리를 만들어 친구에게 팔았다면 이것도 경제활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차이점을 알겠죠?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경제활동이라 하는 겁니다. 경제활동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창의력, 노동력, 기술, 능력 등의 거래도 포함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일까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지식, 재화,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서로 만나서 이런 것을 교환하곤 하죠. 하지만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식량, 재료, 에너지 같은 자원이 희귀하고 사람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내가 가질 수 있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우선 가격, 모양, 특징 등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편리함, 디자인 등 물건을 비교 분석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의견을 물어보고 평가 기준을 세워 꼼꼼하게 체크한 후 최종적으로 물건을 선택해야 한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면 자신에게 알맞은 물건을 골라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돈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게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